안녕하세요.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회생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다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통장을 못 쓴다더라, 휴대폰에 명의를 못 한다더라, 보험가입도 어렵고 직장 이직도 안 된다더라, 또 무슨 불이익이 있다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본인 명의 통장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못 쓰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장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연체가 되어 있어서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까지 압류가 안 된 통장이 있으면 그거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통장을 쓰기를 원한다면 금지 명령이나 개시 결정 이후에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쓰면은 좀 더 안전하게 통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되었던 통장은 인가 결정 이후에는 압류를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회생과 통장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휴대폰에 관한 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로 휴대폰 사용 가능합니다. 요것만 잘 내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한다 하더라도 휴대폰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요금이 연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연체금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면 그렇다면 그 통신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요금이 연체되었으니 사용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도 많은데요. 보험 해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꼭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과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 이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자주 나오는 보전공고 항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매달 30만 원이다. 그런데 보험료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합계가 총 70만 원이죠. 근데 그 70만 원에 30% 그러면 21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21만 원과 보험료 40만 원의 차액인 19만 원을 법원에 매달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 법원에 내는 돈이 30만 원이었는데 보험을 유지하면서 19만 원을 더 낸다. 그렇다면 19만 원을 더 내고라도 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보험을 해지하고 30만 원만 낼지 그 이익을 따져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에 내는 변제금에 비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많으면 보험을 일부 해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은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회생 절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내용은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마지막으로 취직이나 이직 문제입니다. 일단 이직 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직이 인가 결정 전에 이직하는 건지 후에 하는 건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직이 인가 결정 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출하는 변제 계간이 심사되고 있는 중에 이직이기 때문에 법원에 알려야 되고 만약에 이직을 했는데 급여 변동까지 있다. 이러면 법원에 급여 변경까지 해야 합니다. 만일 급여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알리지 않고 인가 결정을 그냥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칫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가 결정 이전에 직장을 이동하게 되면 그 변경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고 인가 결정 이후에 이직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는 것을 받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채권자의 이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면서 조건을 다는 건데요. 내 소득이 애매할 경우에 연간 자료소득을 내라 또는 소득이 변하면 계획안을 다시 내라 이런 등의 조건을 거는 겁니다. 이때는 인가 결정 이후에라도 이직을 하였다 하면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의 이의가 인가유예도 접수되는 경우인데 인가결정 이후에 월등히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이든 인가 후든 이직을 할 때는 미리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기사회생TV에서는요 회생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팩트를 알려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아래 댓글란에 저희 회생파서센터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